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은 가끔씩 인류의 두 번째 고향을 꿈꾸곤 합니다. 거기선 새로운 뉴욕도 새로운 몰디브도 만들 수 있고 전쟁도 세금도 없는 진짜 낙원 같은 휴양지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푸른 바다와 온화한 기후, 신비로운 풍경, 그리고 지루하지 않도록 약간의 스릴까지 있는 완벽한 세계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꿈 같은 상상에 어느 날 갑자기 현실적인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2015년 과학자들은 새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하게 되죠. 이름은 조금 밋밋하지만 바로 K218b입니다. 이 행성은 K218이라는 이름의 적색 외성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도 바로 그 별에서 따온 거죠. 어때요? 제법 흥미진진한 시작 아닌가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새로운 희망까지 124광년. 먼저 잠깐 천문학 얘기부터 해볼까요? 적색외성은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흔한 별의 형태입니다. 태양보다 작고 온도도 낮지만 수명은 훨씬 길어서 무려 수조 년이나 살아남을 수 있죠. 이 별들이 내뿜는 빛은 은은한 붉은 빛으로 마치 해가 지지 않는 영원한 석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별들에겐 어두운 면도 존재하는데요. 가끔씩 엄청난 플레어, 폭발을 일으켜서 주변 행성에 치명적인 양의 방사선을 퍼붓기도 하거든요. K218도 그런 적색 외성 중 하나로 분광형으로는 M2.5V형에 해당합니다. 질량은 태양의 약 41%, 반지름은 약 45% 정도예요. 밝기는 태양의 고작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행성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여기서 중요한 건 K218b가 바로 생명체 거주 가능 지대, 즉 하비탑을 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탄소와 산소 기반의 생명이 태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죠. 이 행성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생명 존재의 가능성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어서 메탄도 발견되면서 또 한 걸음 더 진전되었죠. 지구에서도 소들이 하루에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메탄을 내뿜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023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것은 바로 디메틸설파이드, 줄여서 DMS로 불리는 물질의 흔적이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 물질을 내뿜는 존재들이 주로 현미경 크기의 조류나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생물들인데요. 그래서 DMS는 생명 활동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여겨지고 있죠. 그렇다면 혹시 여기가 인류의 새로운 에덴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게다가 이곳은 생각보다 가까워요. 고작 124광년. 만약 초공간 항법이 가능해진다면 말 그대로 지구 옆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어때요? 한번 달려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기 가서 작은 땅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출발해 봅시다. 바다 대신 끓는 화학수프. 에이, 작은 땅 하나쯤 찾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건 너무 아니란 판단이었네요. 이 행성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육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보다 무려 2.5배나 큰 이 행성에 작디 작은 섬이 두세 개쯤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바다는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도 지중해처럼 조그만 웅덩이가 아니라 행성 전체를 뒤덮는 바다의 세계죠. 물이 너무 많아서 아예 대륙 자체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구에서 플라스틱 뗏목이나 가져와서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서 살면 되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지평선에 떠있는 구름, 영원히 이어지는 항해라니 낭만적이지 않나요? 퍽이나 그렇겠네요. 여기에 있는 건 우리가 익숙한 짭조름한 바닷물과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그 안에는 완전히 이질적인 화학 성분들이 녹아 있어요.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온갖 화합물들이 섞여 있어서
잠깐이라도 몸을 담그면 바로 화학 고문이 시작됩니다. 가볍게 들어갔을 뿐인데도 화학 화상을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 독성 바닷속에는 메탄이나 암모니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다의 표면엔 거대한 해파리처럼 생긴 생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몸에서는 녹색과 짙은 붉은색의 빛이 퍼져나오며 마치 크리스마스 조명처럼 반짝이죠. 예쁘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분명 아름답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전부 공격 신호예요. 수없이 많은 촉수가 순식간에 덮쳐와서 먹잇감을 산성고치로 감싸버립니다. 좀 더 깊이 내려가면 메탄 뱀장어라 불리는 미끈미끈하고 기다란 생명체가 유영하고 있어요. 그들이 뿜어내는 거품은 우리에겐 치명적이지만 그들에겐 그게 바로 숨쉬는 방식입니다.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뼈처럼 단단한 돌기로 휘두르는 한 방에 살점은 종이장처럼 찢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어둡고 깊은 심해에는 진짜 괴물이 숨어있죠. 지구의 고래만큼 거대한 그림자가 아무 소리 없이 물속을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눈은 없지만 대신 갑각류처럼 생긴 키틴질판이 여러 겹으로 겹쳐진 거대한 입이 달려 있습니다. 그 입으로 바닷물을 걸러내면서 플랑크톤은 물론이고 근처에 접근한 건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거죠. 아르키메데스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은 현명한 분들이니까요. 수영복과 반팔 티셔츠만 챙기진 않았겠죠? 우주복도 제대로 챙겨와서 이 메탄과 암모니아 수프에도 용감하게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K218b는 지구보다 크기가 2.6배나 크고 질량은 무려 8.6배에 달합니다. 그 말은 곧 이곳의 중력이 지구보다 약 1.27배 더 강하다는 뜻이죠. 만약 지구에서 라면이나 디저트를 자제하면서 체중이 약 80kg였던 분이라면 여기선 이미 100kg가 훌쩍 넘는 중량급입니다. 만약 마음껏 먹고 다녔다면 이제는 150kg 돌파라는 새로운 호칭에 익숙해져야 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지구에서 124광년이나 떨어져 있어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메탄과 암모니아가 끓는 수프에 뛰어들어도 그 100수십 킬로짜리 몸은 충분한 부력을 받아 가라앉지 않고 잘 뜰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걸 휴양지 기분의 수영이라고 부르는 건 고문실을 스파라고 부르는 것만큼 무리겠지만요. 산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자, 바다 이야기는 이제 충분히 들으셨죠? 그렇다면 적어도 숨은 쉴 수 있을까요? 당신은 조심스럽게 헬멧 바이저를 살짝 열고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런데 아무 냄새도 아무 감촉도 없습니다. 이 행성에서는 아직까지 산소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218b의 대기는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섞여 있습니다. 설령 산소가 있더라도 극히 미량에 불과하죠. 폐는 마치 유리창에 부딪힌 파리처럼 퍼덕이며 아무리 필사적으로 들이쉬어도 결국 질식하게 됩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조합은 말 그대로 독성 칵테일이죠. 10초쯤 지나면 어지럼증이 밀려오고 30초 안에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눈앞엔 빙글빙글 돌아가는 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분 후 당신은 의식을 잃은 채 식물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스치는 건 엄마가 뭘 했어? 산소통 챙기란께? 라는 어머니의 목소리. 만약 그 말을 기적처럼 귀담아 들었다면요? 그럼 일단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존도 오래가진 못하죠. 왜냐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는 단순히 산소 부족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적색외성은 강력한 플레어를 내뿜으며 주변 행성에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퍼붓는 걸로 악명 높다는 걸요. 당신이 산소통으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더라도 다음 위험은 이미 당신 머리 위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어떤 석양보다도 눈부신 섬광을 뿜어내면서요. 별이 보내는 붉은 시선. 지금 당신 머리 위에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태양이 아니라 이 행성을 비추고 있는 적색 외성이죠. 겉보기에는 어딘가 부드럽고 온화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붉고 은은한 빛에 열기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공기 중엔 부드러운 색감이 감돌고 마치 낭만적인 풍경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전부 착각입니다.
적색외성은 아주 변덕스러운 별이거든요. 태양보다 작고 차갑긴 하지만 그만큼 예민하고 다루기 어려운 녀석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빛나고 있어도 내일이면 갑작스런 플레어를 일으켜 당신의 우주복을 순식간에 전자레인지로 바꿔버릴지도 몰라요. 자외선, X선, 양성자 폭풍, 온갖 종류의 방사선이 별에서 쏟아져 나와 이 행성 전체를 덮칩니다. 이곳에는 오존층도 없고 자기장 보호막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 DNA가 산산조각 나는 붉은 하늘 아래 그대로 노출되어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엔 피부가 따뜻해지다가 곧 따가운 통증으로 바뀌고 이내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죠. 세포 안 분자들이 미쳐 날뛰고 단백질은 변형되고 효소는 제 기능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만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라 면역계가 완전히 타버린 채 생명체의 형태만 간신히 남은 움직이지 않는 유기체의 잔해로 전락해 있을 거예요. SPF 100짜리 자외선 차단제요? 파나마 모자요? 선글라스까지요? 다 소용없습니다. K218B에서는 그런 것들 핵폭발 한가운데에서 우산을 펼치는 거랑 다를 바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그 우산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싸구려 제품만 아니면 나중에 타버린 시신을 식별하는 데엔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고를 수 없는 마지막 만찬. 다행히 엄마의 잔소리 덕분에 산소통은 잘 챙겨왔고 어깨까지 끓는 수프에 잠겨있으면서도 적색외성이 오늘따라 얌전히 있어준 덕분에 앞으로 며칠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사선의 통구이가 되는 건 피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슬슬 배도 고프고 뭔가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형수조차 전기의자에 앉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고를 권리는 있으니까요. 물론 그건 지구 이야기입니다. 지구에서는 자연이 풍성한 뷔페를 차려주죠. 사과, 견과류, 베리, 생선, 고기까지. 하지만 K218B의 식단은 훨씬 단출합니다. 메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상이에요. 화학수프가 취향이시라면 마음껏 드셔보셔도 좋겠네요. 혹시 식물은 없냐고요? 없습니다. 동물은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존재는 분명 있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정말로 DMS가 있다면 그걸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메탄, 암모니아, 수소로 가득한 이 환경을 보면 이곳의 생명체는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독극물이거나 거의 확실하게 치명적인 존재일 거예요. 그럼 물은요? 마실 수는 있을까요? 이 행성의 바닷물을 마시는 건 암모니아수에 휘발유를 섞어 원샷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끓인다고요? 소용없습니다. 수분 대신 독가스 칵테일이 완성될 뿐이죠. 당신은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탈수 상태죠. 눈앞에 있는 이 행성엔 분명 유기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인간에게는 돌멩이만큼이나 무의미하죠. 혹시 화강암 조각이라도 한 입 베어 물어보시겠어요? 어차피 영양가는 비슷할 테니까요. 낙원이라는 환상. 자, 여러분이 꿈꾸던 새로운 에덴의 동산은 어떠셨나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요? 산소는 없고 물은 피부를 녹이며 태양은 몸을 태우고 먹을 것은 죄다 독극물이라니 보기 좋은 포장지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외계 행성에 가더라도 결국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우주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별, 지구를 빼고는요. 다른 행성을 탐험해보고 하루나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쯤 살아보는 건 분명 흥미로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숨 쉬고 배우고 아이를 키우고 인생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곳은 역시 지구밖에 없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지구가 진정한 낙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K218B 같은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질 만큼 이 행성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